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나왔던 미국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매파적 기조가 오히려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3대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주간 기준으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는 0.8% 오르면서 34,754선에, 나스닥은 2%대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은 1%대 상승폭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상승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애플은 중국 봉쇄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밝히면서 2%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도 1.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MGM 인수 후에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2.5% 상승하면서 3,22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4%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른바 900슬라에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터 플랜 파트 3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가 시현이 된 거고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7% 가까운 오름폭 보였는데 264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죠. GTC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변동성 지수 7%대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WTI는 1%대 상승으로 100달러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골드는 0.71% 밀리면서 1928선으로 거래 마쳤는데 매파적 통화정책 시사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게임스톱부터 보시죠.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꼽히고 있는데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페덱스는 4%대 낙폭을 키우면서 21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앤은 공예품 소매업체인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6%대 하락하면서 12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자동차 업종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대표적으로 8%대 오르면서 4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 모더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6%대 상승 흐름으로 17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보잉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델타항공과 제트기 관련해서 최대 100대 주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1.4% 상승 탄력 연출하면서 192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간밤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사가 됐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연준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ed Governor Waller says half-point rate hikes could be needed as inflation is rising 이라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경우에 금리 인상을 50bp 올릴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지 시간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3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올리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연준이 조만간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 really favor front-loading our rate hikes that we need to do more withdrawal of accommodation now if we want to have an impact on inflation later this year or next year 라고 밝히면서 그는 금리 인상을 앞당겨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올해 후반과 내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완화책을 더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50 basis points at one or multiple meetings in the near future라고 밝히면서 조만간에 한 회의 혹은 여러 회의를 걸쳐서 50bp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연준이 조만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연준위원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매파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투심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고가 필요하고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련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Biden warns Xi of global backlash if China helps Russia's attack on Ukraine.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공격을 도와줄 경우에 전 세계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Describe the implication and consequences if China provides material support to Russia 하면서 특히나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The Ukraine crisis is not something we want to see 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To keep the dialogue and negotiation going, avoid civilian casualties, prevent a humanitarian crisis, and cease hostility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밝히면서 대화와 협상을 지속시키고 민간인 사상자는 좀 최대한 줄이며 인도적인 위기를 막고 또 가능한 최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시사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증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니켈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a global nickel shortage could disrupt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니켈이 부족해지면서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자세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요소인 이 니켈은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고급 니켈이 많은 데 비해서 미국은 이 니켈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더욱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시간주의 이글 광산만이 유일한 광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2025년에 폐쇄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공급난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If we go forward 10 to 15 years, we are actually looking to a future where the battery sector could provide more than 50% of the demand for nickel units by that time 이라고 밝히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수요가 전체 수요 대비 10% 수준이지만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50% 이상 불어날 수 있다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니켈 공급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